계약 관계에서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관계들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서면으로 계약 관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월급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월급 200만 원을 그냥 근로계약서에 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취업할 장소, 근무 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그리고 급여,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오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며칠 지켜보고 사업주께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서 체결을 해야 되는지, 검찰 기소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때리는 그런 사례가 있죠.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거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휴게도 주고 우리 교통비도 줬는데 거기에 네. 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는 분이 계신데, 해고 예고하고 해고의 정당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브랜드의 최승영입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 노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직장 생활할 때는 인사팀에서 다 처리를 해줬는데 이건 이제 창업주인 이제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알면은 좋은데 모르고 창업할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옆에 종종 봤었는데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그런 인사 노무와 관련돼서 김운희 노무사님을 모시고 인사 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보통 처음에 창업할 경우에는 뭐 막막한데 그 중에 이제 또 사람을 써야 되면 또 인사 노무와 관련돼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무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 근로자 관리를 다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창업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직접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급여를 주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도 하셔야 되고 또 보너스도 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인사 노무란 바로 근로자들과의 관계, 계약 관계에서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관계들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딱 포커싱해서 처음에 창업한다라고 하게 되면 왜 노무를 알아야 될까?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하실 때 혼자서 1인 기업 있으시죠? 1인 네네. 기업은 사실 인사노무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시죠. 본인이 네. 사장이 본인이 다 일을 하시니까. 네. 근데 한 명, 두 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하시게 되면 그 근로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채용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구두로 보통 계약을 하시는데요. 임금을 얼마 줄게 구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직원과 언제까지 도대체 갈 수 있으며 그렇죠. 이런 관계들이 보통 구두로서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들을 서면으로 계약 관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먼저 우리가 창업을 하실 때 직원을 뽑으실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을 쓰고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근로기준법에 네. 좀 포커싱해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근로기준법은 어떤 법입니까? 네, 근로기준법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헌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헌법 33조 1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로 정한다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와의 계약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가 좀 어렵죠. 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그냥 사인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 근로자들도 모르고 사업주도 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오케이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하고 혹은 정립되지 않은 그런 계약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국가가 나서서 좀 정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할 때 필요한 기준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가가 정했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떤 그런 필수 서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근로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쓰시게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네. 네.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기본적인 표준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요. 근데 그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 우리 직원을 뽑으실 때 월급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월급 200만 원을 그냥 근로계약서에 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데 이 근로시간에 맞는 급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인 이상을 채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게 되면 취업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은 이제 회사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그 취업 규칙에 기입하시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근로계약서, 둘째 취업규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 규칙은 1인 혹은 10인 이상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고 10인 이상은 무조건 작성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까지는 이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괜찮죠. 그럼 만약 이거를 잘 제대로 했나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네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면으로 체계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에 기본적으로 뭐 구두로 이렇게 우리 직원 A라는 직원에 대해서 200만 원 줄게 이건 안 됩니다. 서면으로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취업할 장소, 근무 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그리고 급여,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창업자께서 여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또 보너스를 얼마를 주겠다, 휴가를 더 주겠다 법적으로 있는 부여된 휴가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적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편리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잘못하면 조금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 직종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례별로 이런 케이스들을 좀 짚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 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며칠 지켜보고 사업주께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서 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하고 출근하자마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네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근했는데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좀 며칠 지켜보고 하겠다 이라는 사업주가 계셨었는데 근데 이 직원이 좀 관계가 안 좋게 나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렇게 좀 며칠 지켜보고 하려고 했다고 항변을 했지만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기소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때린 그런 사례가 있죠. 검찰 기소까지요? 네네.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네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규직 하면은 월급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 그 정규직은 급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일용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런 이제 또는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자를 사용하시겠다는 이제 창업주분들은 오히려 그 임금 구성 항목 이런 부분들을 시급 얼마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서면으로 작성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데 그 시급을 작성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9,000원이라는 시급을 줬어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 거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쓰면서 주휴수당을 놓치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개근을 하게, 주 5일 개근을 하게 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8시간 분을 더 줬어야 되는데 안 준 걸로 인해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길 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 휴게 시간과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네네. 휴게 시간은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4시간당 30분. 4시간당 30분. 예,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7시간만 근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 안 줘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7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예. 휴게 시간도 또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또 주휴 수당이 있었었는데. 네네네. 네. 그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월에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네. 하루에 유급휴일 줬으니까 네. 4일 근무하는 경우도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비례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 4일이나 5일, 3일 근무하더라도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 뭐 주유소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뭐 치킨집을 하시든 그런 그 직원들을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쓰실 텐데요. 그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쓰셔야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쓰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그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좀 압박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꼭 포함된 내용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근데 보통 뭐 식대, 뭐 교통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식대도 주고 우리 교통비도 줬는데 거기에 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별도로? 네.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에 다 그 내용까지 다 기재를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수습 기간도 그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습 기간을 보통 안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수습 기간을 이제 창업주께서 두셔야 되는 이유는 A라는 친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나랑 안 맞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계속 뭐 갈 수 있을런지 혹은 또 업무상 실수가 잦아서 오히려 이 직원을 쓰면서 창업주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을 두면서 그 수습 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확정을 하고 혹은 정규직 전환을 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창업주께서는 훨씬 더 근로자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뽑아서 활용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습 기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수습 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물론 뭐 1개월로 한다든가 2개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습 기간 끝나고 계약을 종료하실 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습 기간에는 사용자의 사유를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리 창업주께서 이분은 업무 능력이라든가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맞지 않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수습 기간을 채우고 정리하시면
해고의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죠. 저래 보니까 그 해고 예고와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은 이 사람이 해고를 통보를 받았을 때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고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해고 예고제가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보통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거는 기존에 그 예고 통지를 받기 전에 네. 그 통상 급여에 준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분에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해고 예고하고 해고의 정당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해고의 시기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세요라는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30일도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네. 그 요즘은 이제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때 이제 임금을 좀 삭감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사전에 약정한 그런 사례와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얼마를 내야 돼 회사에 그 위약금이라고 하죠. 그런 제도 자체를 그런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뭐 월급에서 뭐 공제를 한다거나 네. 이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위약금을 예정한 그런 계약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임금 삭감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정년퇴직이 60세인데 뭐 55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뭐 1년에 뭐 20% 30%씩 이제 임금을 삭감해가는 그런 제도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이 구두로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 불이행,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그 김은희 노무사님한테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꼼꼼히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주변에서 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김은희 노무사님 이런 거 꼼꼼히 듣다 보니까 나도 이게 궁금한데 나도 이게 궁금한데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노무사님들한테 이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어서 다음에는 그 최저 임금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 김은희 노무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저 인사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